실제 현장에 나가보면 조금씩 다른 부분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거 왜 이러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이렇게 배웠는데? 라고 하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조금씩 나타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령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분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좀 간단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서 가격이 싸지만 나중에 오를 수 있는 곳을 찾아라 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지금은 싸지만 나중에 오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방법으로 5가지 호재에 집중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5가지 호재는 교통의 편의성, 직주 근접성, 학군, 조망권,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5가지 호재를 가지고 찾아보면서 생겨나는 질문 또는 의문점을 가지고 인터넷이라든지 다른 어떤 강의를 듣는다든지 이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찾아보면서 자신의 지식으로 쌓아가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과정에서 쌓여지는 정보가 늘어나게 되면요, 점점 여러분들의 부동산 투자 지식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나아가서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팁을 드렸던 것이, 처음부터 너무 모르는 동네를 찾지 말고 먼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거나 내가 잘 아는 지역부터 함께 공부를 해보는 그 과정을 한번 겪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까지가 부동산 시장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투자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 하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시간이 흐르고 점점 공부를 하면 공부를 해나갈수록 내가 공부하고 이해한 부분과 또 막상 실제 현장에 나가보면 조금씩 다른 부분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거 왜 이러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이렇게 배웠는데? 라고 하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조금씩 나타나게 됩니다. 저 또한 비슷한 경험이 참 많았었는데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중소형 아파트에 투자해라, 이런 얘기를 그동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지역을 나가보면 어떤 지역은 중소형보다 중대형 아파트가 더 많이 오르는 경우도 발생하고요. 또는 책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대단지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지역은 막상 가서 보니까 중소형 아파트, 중소형 단지가 더 많이 오르는 그런 경우도 나타나기도 하죠.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많은 곳, 많이 사는 서울과 수도권 같은 경우는 수요가 아무래도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거주 인원이 적은 지방의 어떤 중소도시가 어느 순간에 급등하는 경우도 나타나기도 하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하철 사례를 보더라도 그래요. 지하철이 개통이 되면 가격이 오른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어떤 상황에서는 지하철이 개통은커녕 지금 현재 이렇게 할 예정이다라고 하는 언급만 나왔는데도 급등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지역은 지하철이 개통이 되었는데 움직이지 않고 가격은 그대로, 아니면 조금만 오르는 그런 경우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부동산을 공부하면서 아마 이런 부분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공식만 알면 제대로 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막상 공식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말이죠. 꽤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원인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 부분을 간단하게 표현하게 되면 바로 수요와 공급, 수급이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더 있었는데 바로 사람들의 심리 변화였습니다. 이 2가지 중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아무래도 수요와 공급일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수요 부분은 사람들의 심리가 조금 좌우하는 게 있어서 조금 뒤로 미루고요. 먼저 공급을 가지고 먼저 간단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공급이 그 지역의 적정 수요보다 부족하면 당연히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바로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특정 지역을 봤을 때 어떤 지역의 입주 물량이 현저하게 부족해지면요,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죠. 지하철 같은 호재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특정 시기에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가 그 지역에서 필요한 고정 수요보다 더 많이 줄어든
공급 부족량에서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 공급 부족과 관련된 얘기를 조금 더 확장시켜서 한 가지를 더 얘기를 해보면요, 최근에는 중대형 아파트 투자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사실 살펴보면 핵심은 하나예요. 오랜 기간 동안 사람들이 중대형 아파트를 선호하지 않다 보니까 중대형 아파트가 공급이 잘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은 계속 줄어왔죠. 이렇게 공급이 줄어드는 상황을 보면서, 근데 사람들은 중대형 아파트 살고 싶은 사람들의 수요는 분명히 일정 수요가 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중대형 아파트의 그 수요보다도 공급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 지역에서는 중대형 아파트가 오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보는 것이죠. 결국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요, 그 지역의 수요와 공급, 그 중에서도 공급 부분에 대한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야 상승이나 하락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 판단해 볼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람들의 심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 심리라고 하는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공급, 입주 물량과 같은 어떤 특정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막연한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을 사람들이 상당히 어려워하시죠. 하지만 막상 투자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면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의 심리를 모두 다 이해할 수는 없다. 불가능에 가깝지만 부동산 투자라는 관점으로 보면 여기서 크게 두 가지 정도 핵심만 기억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는요,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모습을 보이며 행동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익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빨라집니다. 급격한 쏠림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을 저 같은 경우는 보통 군중심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상황은, 군중심리는 결국 수요를 의미하는 거니까 특정 지역의 수요의 급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시장의 상승세를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특정 지역의 가격이 상승한다고 하면, 또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 지하철이 뚫린다는 호재가 나타난다고 하면, 그게 설사 앞으로 아주 먼 일이라 할지라도요, 수요자는 자신의 이익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렇게 해서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가격은 더욱더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런데 반대로 침체기인 경우에는요, 일단 먼저 투자 심리가 위축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장은 별로 움직이지 않고 가격 상승도 별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지하철이 개통되는 경우 생각보다 많이 오르지 않는 거죠. 오히려 지하철을 이 지역에 짓겠다라고 하는 발표 시점이 상승기였다면 그때 가격의 상승세는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데, 지하철이 개통되는 시점이 만약 침체기였고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되어 있었다면 그때는 오히려 가격 상승세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이 말을 좀 종합해 보면은요, 부동산 투자라는 거는 지난번에 유튜브 동영상에서 말했던 그 내용 이외에도 공급 부족에 의해서 가격이 상승한다는 기본 원리를 활용해서 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 지역에 선진입하는 것, 그 다음에 또 특정 지역에 호재가 나타나거나 또는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본 사람들이 항상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갑자기 확 쏠리는 군중심리가 나타나는 것을 먼저 활용해 선진입하는 방식을 활용하시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은요, 여기서도 지금 제가 드린 말씀, 이 내용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첫 번째 원칙을 지키고 있고요. 두 번째, 지금은 싸지만 나중에 가격이 오를 곳을 찾아 움직이는 그 원칙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 원칙을 여러 가지로 활용하는 데 있어서 공급 부족과 사람들이 이익이 나타난다고 하면 쏠리는 군중심리를 그대로 이용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는요, 이제부터 공급이 줄어들 지역이 어디냐 라고 하는 부분을 꾸준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지역이든 또 다른 지역이든 특정 지역에 가격의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 라고 한다면 그 지역을 꾸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격의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면요, 사람들은 그 내용을 가지고 서로 설왕설래를 하게 될 것이고요. 설왕설래를 하게 되면서 이 지역이 괜찮다는 소문이 퍼지게 되면 점차 그곳을 향해 움직이게 될 테니까요.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항상 똑같기 때문입니다. 꼭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먼저 지역의 공급량 변화를 확인하라. 그리고
특정 지역의 호재 등으로 인해 수익이 예상되면 몰려드는 군중 심리를 활용해서 먼저 선진입할 수 있도록 꾸준히 확인하라는 것. 바로 그 부분까지가 여러분들이 부동산 시장,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것에 대한 두 번째 답변입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이 한 번쯤 다시 한번 책을 펼쳐 놓아 보시고 또는 직접 전화를 걸어 보셔서 시세가 어떻게 변했다든지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또 한 번 여러분들은 하나의 공식화되고 패턴화된 모습을 계속해서 발견하실 수 있을 거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